지난 연말 해양수산부가 상괭이 보호를 위해서 고성군 앞바다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상괭이는요, 웃는 돌고래라는 별명을 가졌는데요. 우리나라 토종 돌고래이기도 하고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성군은 상괭이 보호구역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백두현 고성군수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백두현입니다. 네, 군수님 많은 분야에 정통하시겠지만 돌고래도 관심 있으세요? 예. 예. 아니, 이 상괭이가 웃는 돌고래라는 애칭을 가져서 저희가 찾아보니까 정말 환한 미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좀 군수님의 인상과도 좀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아니, 군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특징을 가진 이 돌고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괭이는 보면은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인 정약전의 자산어부에 보면은 예. 남해안에 인어가 있는데 상광어라고 아마 그 상광어가 지금의 상괭이로 된 것 같습니다. 길이는 1.5m에서 한 1.9m, 몸무게는 한 60kg 정도 되고 색깔은 회백색입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수명은 20년에서 한 25년, 10마리 정도가 무리를 지어다니는 웃는 얼굴의 토종 돌고래가 상괭이입니다. 예. 아니 근데 상괭이가 원래부터 고성군 앞바다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살게 된 건가요? 참 이게 우스운 이야기인데 옛날부터 고성 앞바다에서 살고 있었는데 예. 대부분 고성 군민들은 좀 그 시기 자주 접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 원래 살던 친구 이렇게 생각했나 보네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 때 같이 좀 이렇게 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표류하는 상괭이가 자주 발견이 되었고 그 물에 잡혀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 입은 상괭이를 보게 되면서 작년에 저희 군은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 정밀조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적으로 고성군에 가장 많은 상괭이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 확인시켜줬던 겁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처음으로 상괭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 건데 맞습니다. 그 보호구역 규모가 축구장으로 따지면 축구장 260여 개와 맞먹는 면적이라고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맞습니다.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와 덕명리 앞바다 2.1제곱킬로미터, 즉 210헥타 규모로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고성군이 겨울철 축구 전지 훈련의 메카인데 축구장 260개와 맞먹는 규모로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고성군 앞바다가 이렇게 상괭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게 될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의 체계적인 보호가 이제 가능해진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지역 즉 고성군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제 해양수산부와 함께 올해 연말까지 보호구역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성군에서는 해양생물보호구역 전담팀도 구성하고 체계적인 상괭이 서식지 보호는 물론 지역 기반에 대한 시설 확충과 그리고 또한 상괭이를 모티브로 한 해양 환경 브랜드 육성으로 저희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혹시 이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어민들이 좀 불편해지는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드는데요. 주민들, 어민들과의 간담회는 여러 차례 했고 해양수산부가 공식적으로 어민들의 직접적인 생계에 대한 그리고 어로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절대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어민들에게 말씀드렸고 또한 아무런 피해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고성군에서 관련 TF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상괭이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TF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의 목적은 이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것, 즉 이제 서식지 환경을 보존하고 개체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TF팀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을 해서 첫 번째 할 일은 해양환경 정화 사업도 저희들이 하고 해양 오염을 유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율감시원 운영도 하고 그리고 혼액과 포획, 부상 상괭이를 발견했을 시에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상갱이와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을 고성군의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F는 한시적으로 구성이 됩니까? 아니면은 쭉 진행이 됩니까? 해양보호구역 관리 기본 계획이 올해 말까지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군수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 상갱이와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연관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4가지 정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생태관광의 도시 고성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저희들 고성부터 시작해서 서해안을 통해서 서울까지 가는 상갱이가 이렇게 자주 출몰하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하려고 하고, 이걸 통해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 또한 민간 참여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또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하려고 합니다. 고성은 친환경 생태농업이 2년 연속 이렇게 최우수상을 받았던 곳입니다. 예. 그리고 둔벙이 국가농업유산 14호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 미 FDA가 인정한 청정해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 연말에 상갱이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저는 고성의 가치, 고성의 브랜드를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이다 생각하고, 마찬가지 고성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을 또 국가에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성에서 생산한 농수축산물들을 마음껏 안심 놓고 사가셔도 된다. 이것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상갱이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데 뭐 빠뜨리신 말은 없으십니까? 보면은 고성에서만 상갱이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서해안과 서울까지 다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지자체장들의 나름대로 관심이 필요하고, 예. 지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어떤 고성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것이 저는 많이 필요하고, 대부분 인구 유입이나 산업단지나 발전, 공장 유치 이렇게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진정으로 그 지역민들을 위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 과정에 단체장들의 의지나 철학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추가적으로 이제 고성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고성 공룡 엑스포인데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 그래서 걱정인데 준비가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3월 달에는 진해 군항제가 있고, 가을에는 함양의 33 엑스포가 있는데 저희들은 4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50일간 열리는데, 예. 지금 고성 군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엑스포가 정상적으로 될 것인가 여러 지역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고성은 그 어떤 천재지변도 비껴가는, 그 어떤 질병도 없는 청정한 도시, 사람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준비 잘하고 있고 50일간 치러지는 공룡의 도시 고성에서 뵙도록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군수님이랑 인터뷰를 하면 예. 자신감이라고 될까요? 뭐 그런 힘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그런 힘을 바탕으로 고성군을 위해서 또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두현 고성군수와 함께했습니다.